오늘 악마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정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후 3시에 모이신 분들은 보통 교인보다는 조금 A급 교인만 모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특공대에 해당하는 분만 이 자리에 모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보니까 오전 대예배,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렸고 3시에 예배를 또 드리려 여기에 모이셨으니까 얼만큼 특공대 정신이 강한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을 성경 봉독을 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왔는데 제 예상이 깨지고 판소리가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특공대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나오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11분의 성가대가 나오셨는데, 이 성가대의 제목이 다 드리겠다 이거예요. 야, 이 다 어떻게 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는지 좀 걱정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작은 이민교회를 담임하는데 집사님이 와서 자기 신앙 고민을 하나 털어놨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그 헌금할 때 그 헌금송을 부르는데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좀 다른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찬송이길래 그렇게 걸림돌이 되냐 그랬더니,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그런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 드린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거 찬송가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인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정신을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물론 유엔에서 1948년에 유엔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정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인권 선언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인권 선언을 더 좋게 자꾸 개정도 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유엔이라는 좋은 기관이지만은 왠지 그 뉴욕에 있는 인권을 선언한 유엔이라는 기관이 정말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판소리의 창 같은 우리의 민족의 역사와 맛을 살릴 수 있는 인권 선언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의심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아오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잘 믿질 않습니다. 저도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나이가 되도록 유아 세례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의심은 자꾸 늘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요즘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의심을 좀 한 다음에 믿어야 믿음이 탄탄한 믿음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 학생들을 이제 한 30년 가르치면서 의심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의 모토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믿은 사람들 보면 빨리 거꾸러지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실은 제가 강단에 서기보다는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인권 투사 목사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대선배 목사님 앉아 계신데
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밑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투사로 싸우신 분들이 정말 노하우가 있으세요. 어떻게 싸울 거냐, 또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고, 어떤 때는 단식하고 어떤 때는 최루탄을 맞받아 던지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가고 몽둥이에 맞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경륜을 쌓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경륜을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운동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인권운동은 독립운동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하나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이다, 그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권운동은 통일운동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생을 즐기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제일 즐기는 게 이제 이 텔레비전 보는 겁니다. 좀 너무 세속적이어서 제처가 당신 텔레비전 끄라고,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 키면 저쪽에서 다 기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보는 텔레비의 기록이 다 되니까 망신하지 말라면 텔레비 좀 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인생의 즐거움이 텔레비전 보는 건데, 최근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제가 44년 산 여자하고 같이 그 영화를 가서 봤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빨리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도 하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데 뭘 이렇게 보면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몰래 극장에 또 한 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그때서 비로소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걸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서 제 차가 어디 나가면 그때 얼른 틀고 이제 세 번째 복습하고 한 5번, 6번쯤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북한 분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독일에 오라고 그래서 독일을 갔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타면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는데 어세시네이션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영화 제목이 어세시네이션인가 들었더니 그게 암살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 비행기 11시간 12시간 타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또 몰래 보고 복습하고 보고 복습하고 했는데, 그 독립운동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연급이 다 죽고 한 여자만 살아남습니다. 전지현인가 그런 분인데, 실제로 이제 남자현이라고 하는 여성 투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이제 그 밑에다 이렇게 전제로 하고 그 작품을 썼다고 하는 감독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분들이 죽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잊지 말아라. 우리를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 헌병대가 수백 명이 있는 데를 한 2명, 3명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데를 들어가는 것이죠. 1대1이 아니고 1대10이 아니고 이거는 1대 한 200 정도 싸워야 되는 데 가서 결국은 이제 일본 사람들의 총을 맞아 죽고, 또 밀정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저는 영화 배우 중에 이정재인가요?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밀정이더라고요.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정재에 대한 이미지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이놈이 그냥 애국 투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됐는데도 대한민국 경찰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되니까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경찰이 됐느냐?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게 미국이 와서 우리를 통치한 게 해방입니다. 그 미국의 뭐 하지 중장 이런 사람이 와서 이 밀정을 갖다가 경찰을 맺는 거예요. 경찰서장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민특위라고 해서 옛날에 일본을 도왔던 사람들 재판소를 열었는데 하나도 처벌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다 무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정재도 아주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는데 이 전지현이 마지막에 가서 16년 전에 네가 밀정이었다고 하면 쏴서 죽이라는 김구 선생의 명령을 내가 오늘 실천한다. 그러고 1949년에 죽이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지현인가요? 이름도 잘 못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 무서운 이정재를 그것도 1945년 전에 죽이는 게 아니고 반민특위 재판에서도 무죄로 나온 그 사람을 대한민국 경찰인데 그 경찰을 죽인다. 그래서 저는 요즘 몇 사람 좀 죽여버려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오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비폭력 투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비폭력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만은 요즘에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정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미 조수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국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다 정하려고 하니 우리 대통령이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역사 교과서 같은 거는 학자들이 하는 거지 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합니까? 청와대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가정마다 부채가 많아서 국가 부채가 폭발 직전에 왔다라고 하는 게 세계 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에 충고하는 겁니다. 너희 정신 차려라. 너희 가정 부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OECD 국가 중에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1등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1등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1등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아무거나 우선 허고 봐야 되는 게 1등 아니에요. 노인들 자살 1등입니다. 여기 연로하신 목사님 계신데 아직 자살하지는 않으시고 존경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버티는 거예요. 인권 유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일제시대 때 밀정하고 일본 놈 앞잡이 쓰고 일본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가 되고 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에 대해서 싸우고 거부하고 투쟁하고 분노하고 독립운동을 아직도 해야 되게 지금 생겨 있습니다. 아직 독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일제시대 때 밀정 앞잡이들이 세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느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친일파가 되면 3대가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리차드 포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아마 1983년인가 멀리 이제 한 2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백인 남자가 그 한반도의 역사, 한반도의 민주화에 대한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놈이 말이지 무슨 사기를 치려고 그러느냐. 그 사기 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주 요즘에 딱 집어서 그 공격 대상으로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갈퉁이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한 책을 20권씩 쓰고 우리나라에도 특강하러 많이 와요.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최근에 무슨
그 어느 대학교에 굉장히 민주운동도 많이 하고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이 이분을 모셔오는데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모셔왔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특강을 들으러 갔어요. 그리고 저희 보러도 헌금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강사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론도 안 하고 왔습니다. 왜 이론도 안 했냐? 제가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네? 헌금할 때도 아까워서 모두 다 드리지를 못하는 형편인데 갈등한테 이론도 줄 수가 없는 강연을 하셨어요. 이분이 평화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서 평화는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독도라는 섬을 왜 남한이 자기 거라고 가지려고 하느냐? 일본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독도를. 그래서 참 나눔의 정신을 그렇게 실천하는 게 세계 평화다. 근데 아주 숫자도 정확해요. 일본한테 40% 주고 남한이 20% 갖고 북한에 20% 주고 나머지 20%는 이 생태 환경 운동가에게 주라는 겁니다. 아주 그러고 가는데 거기에 여성 2명이 일어나더니 그냥 오늘 살아서 집에 가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라. 다음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 했죠. 제가 그런 세계적인 학자한테 찍히면은 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살살 잘 피해서 돌아다녀가지고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 선보 중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한열, 박정철, 그 다음에 최종길이라고 하는 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데 1994년에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가 그 동생이 중앙정보부였어요. 동생이 형님 정보부에서 잠깐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동생이 안내를 해서 정보부에 갔다가 한 일주일에 시체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인권을 존중합니까? 정보부가 죽이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죽어서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죽었느냐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수십 년 동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조사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폭로를 하는 그때 조사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폭로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두들겨 패가지고 다 죽게 된 거를 그래도 숨이 안 넘어가니까 그냥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숨 넘어가게 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서도 이제 우리나라 중앙정보부가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993년에 1993년이 아니라 제가 1973년에 그분이 그렇게 당했는데 74년에 제가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냐 하면은 연세대학교 한 2,5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체포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한 죄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 최정길처럼 나도 죽는다. 그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렌스키라는 사람의 전법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렌스키 전법에 보면 절대로 32일 이상은 구금당하면 안 된다. 너무 오래 구속당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감옥에 갔지는 이유도 잊어버리고 당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잊혀져 버린다는 겁니다. 잊혀져 버려요. 독립운동 암만 해서 죽어도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유관순 이렇게 몇 명 하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 전략을 살려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 후에 또 절 죽이겠다는 사람이 이번에는 미국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막 2003년에 미국이 쳐들어가는데 제가 어쩌다가 MBC 텔레비전에 7일 동안 아침마다 나가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방송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석유 뺏으러 가는 거지 무슨 이라크에 무슨 대량살상 무기나
핵무기도 없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쳐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너 죽이겠다. 근데 발송한 사람이 미국 해병대. 미국 해병대가 얼마나 잘 싸웁니까? 이거는 제가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6개월 혼인하고, 그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미국이 조직이 다 있더라고요. 이라크 전쟁 지지자 모임이라는 거. 이라크워 뭐 서포터스, 이번은 서포터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요. 서포터스 그룹이라는 데가 전국에서 뭐 저한테 막 협박장이 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 대장이 럼스펠드라고 하는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그분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다닐 때 미식 축구 선수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하버드 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프린스턴보다 더 좋은 대학이니까 제가 이제 좀 얕잡아 봤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라크 전쟁하면서 한 10만 명 죽인 이런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상당히 캥기고, 이렇게 힘든 게임을 했는데 다행히 그 대통령이 럼스펠드를 해고시켰어요. 국방장관에서. 이제 미국 국방부는 날 죽이러 쫓아다니긴 좀 어렵겠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죽었다 그래요. 역시 내가 승리했다. 살아있는 놈이 죽은 놈보다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아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리차드 포크라는 사람 강연하러 갔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인권유린의 7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량 살상하는 거예요. 뭐 히틀러 같은 사람 이태인 600만 죽이고 유럽 사람 600만 합쳐서 1200만 죽이잖아요. 대량 살상. 스탈린 같은 사람 1600만 명 죽였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대량 살상 잘하죠. 남미경에 가서 30만 명 죽이고도 우리는 하나도 안 죽였다. 요즘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일본 사람 거짓말하는 거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인종차별하는 거 다 아시죠? 만델라 같은 분이 싸워서 이겼고, 또 테러, 공포정치, 공포를 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공포정치를 당했어요. 겁이 나고 한날 쫓아다니고 밤중에 전화해서 협박하고, 그 밑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 꼭 필요한 식량이나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 거, 이것도 인권유린입니다. 식량을 차단하면 사람이 죽죠. 굶어 죽는 겁니다.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고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람이 어느 정도 굶어야 죽느냐? 저도 이제 단식투쟁이라는 걸 해봤어요. 한일협정한다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강의실 하나에서 해봤는데 한 닷새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40일 단식하고 예수님보다 좀 더 기센 걸 보여주려고 하던 목사님이 40일 단식하고 산에 내려와서 6개월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일 단식은 절대 안 합니다. 5일 정도는 제가 해볼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으려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또 돈이 있으면 사다 먹을 때는 돈도 없어요. 물건으로 바꿔 먹으면 되는데 바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식량이 갑자기 없어졌느냐?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1972년까지 여러분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때는 너무 경제가 빨리 성장해가지고 남한이 훨씬 처졌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경제가 거꾸로져 가지고 지금은 아직도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미국과 이런 데서 경제 봉쇄를 한 겁니다. 경제를 이렇게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래 가니까 금융 제재 이렇게 이것이 오래 가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7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쌍용 자동차 막 얻어맞는다? 잠깐 보이기 때문에
뭐 세월호 물속에 죽게 만들었다 하고 느끼지만 이게 범죄라는 게 서서히 70년 진행이 되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인권 유린 우리가 당한 것 중에 크게 당한 거 딱 꼽으려고 그러면 한반도를 분단한 인권 유린입니다. 이거를 외쳐야 돼요. 이거를 호루라기를 불어야 됩니다. 휘슬 블로잉을 해야 돼요. 호루라기를 불어야 돼요. 근데 이 분단이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것을 호루라기 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강대국이 분단했다 그러고는 우리 통일부하고 이북에 뭐 누구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 금강산 관광도 못 가게 하고 뭐 이런다 이렇게 이제 너무 빨리 건너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백악관을 갔어요. 백악관에 가서 그 바락 후세인 오바마한테 좀 따지려고 갔습니다. 뭐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한 10여 명이 이제 그 선수들이 갔어요. 미국 감리교회 스완슨이라는 여자 감독, 그다음에 정희수 감독이라고 한국 사람 감독, 그다음에 우리 NCC의 김영주 총무 저하고 가서 싸우러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영어를 그중에 특출나게 잘합니다. 제가 상당히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그걸 깨달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딱 가서 앉았는데 그러면 누가 나가서 싸울 거냐 하면 제가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한국말로 하니까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진 게 뭐냐면 왜 분단했냐? 너 분단해가지고 나도 이산가족이 돼서 저 이산가족이에요. 그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통일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평양이나 금강산 합치면 한 21번 이상 갔다 오고 수많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북 대표를 만나고 많이 했지만 못 찾습니다. 포기했어요. 포기한 지 오래됩니다. 신청도 했어요. 처음에 정부에서 뭐 이산가족 신청해라 그래서 구청에 갔더니 젊은 직원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름 썼더니 에이 선생님 뭐 이산가족 선생님 가족 만날 것 같습니까? 그건 뭐 만나지도 못했는데 왜 써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지금 이 모양이 이꼴로 인권 유린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너 물어내라. 100만 불만 내가 받아야 되겠다. 10억 원이죠.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하단 말이지. 10억 원 내라. 근데 1000만 명 이상 가족이니까 요거 곱하기 1000만 해서 달러로 한 10경 달러 정도 받아내야 되겠다. 10경 달러. 계산이 잘 안 될 거예요. 뭐 억 달러 하면 되는데 조 달러 해도 되는데 이제 고위가 경 아니에요. 그래서 10경 달러, 10 trillion dollars. 발음이 좋잖아요, 제가. 그걸 보셔야지. 10 trillion dollars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보좌관들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대머리가 와서 무슨 뭔 소리 하나. 그래서 그걸 일단 받아가지고 북한하고 나눠서 갈라먹어야 되겠다. 요것만 받아내면요 남북한 통일 다 되는 겁니다. 정치 통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북에 굶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갈라느냐 이거 따졌더니 그 다음에 또 딘 애치슨이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1950년 1월 달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선언을 했습니다. 애치슨 라인이라는 선을 딱 걷는데 우리 대마도 북쪽하고 부산 앞바다 그리고 제주도하고 이 일본 사이를 쭉 꺼놓고서는 전쟁이 나면 일본만 우리가 방어해서 지켜주겠다. 전쟁 나면 남한은 안 지키겠다. 이렇게 1950년 1월 달에 선언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6월 달에 났죠. 그러니까 1950년 전쟁 나기 5개월 전에 그 선언을 했으니까 북쪽에서는 야, 미국이 남한은 우리한테 그냥 떡으로 주는 거구나. 안 지켜주겠다니까. 남한이 그때 뭐 탱크가 한 대나 있어요. 제대로 된 대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이런데 이북엔 탱크가 250대나 소련한테 받아가지고 뭐 그 당시 첨단 무기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떡으로 주는 거니까 그게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뭐 부산까지 밀어제끼고 그냥 다 했는데 뭐 전주만 폭격을 안 했다고 해서 하여튼 전주는 축복받은 곳에 이 중보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다 초토화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따졌습니다. 왜 그 일본만 방어한다는 소리를 왜 했냐? 너 그것 때문에 한반도에서 뭐 다 합쳐서 600만 명이 죽었다. 뭐 저희 집도 폭격 맞았어요. 저희는 서울의 용산에. 그 얘기했더니 그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인권 대북 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에치슨이 그때 미스테이크한 거라고. 미스테이크. 너 그러면 왜 1950년 1월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전쟁 나기 전부터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만 명 굶어 죽지 않느냐? 왜 경제 제재 했느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자기네들 식대로 먹고 살라고 두지 왜 경제 제재 했냐? 그랬더니 또 킹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He made a mistake. 그때 에치슨이 실수한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실수를 했다는 말을 3번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미국의 그 백악관에 가서 자기네가 실수했다는 말을 끌어낸 거는 저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치세요. 제가 훌륭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자랑을 자꾸 하면 기분이 좋은데,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제가 안 지킵니다만은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초점은 제가 뭐 훌륭하다는 게 초점이 아니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지. 미국 사람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한반도를 왜 분단했습니까? 우리가 뭐 미국을 쳐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뭐 미국 놈을 미국 조종사를 잡아가지고 뭐 회를 떠먹었다는 게 일본군인 아니에요. 그 일본 놈들이 잘못했으면 일본을 딱 분단했어야죠. 북일본, 남일본. 근데 이거 한반도 왜 분단했냐 이거예요. 그거 따져야 됩니다. 요즘에 유엔에 그 마이클 컬비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판사가 인권 특사가 돼가지고요. 그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뭐 정치 지도자를 국제재판소에 끌어내다가 재판해가지고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래서 그 마이클 컬비라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아주 뭐 이북 사람 대할 때는요, 이북 공무원들 대할 때요, 텔레비에 다 나와요. 볼 때 이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니들이 인간이냐? 어떻게 그렇게 뭐 사람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뭐 힘없다고 막 하는데, 저는요, 물론 북한에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종편의 그 채널 A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요, 그 탈북자들이 인권 유린 당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뭐 끔찍합니다. 저도 이제 북한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쭉 한 근 30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북한 교회에 김현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뭐 예수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체격이 장군입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오늘 우리 중부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는데 체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저 양반이 무슨 횡령을 해가지고 저렇게 체격이 커졌나 제가 의심을 했는데 엄청 커요. 요즘 제가 학교 가면은 아주 기분 나쁜 게요, 저희 학생들을 보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 너무 커요. 숲속에 다니는 것 같아요. 숲속에.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큽니다. 이북의 이 격파 1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위부, 그래서 보디가드입니다. 이북의 종교 지도자 중에 중요한 분이 오면요, 항상 그 사람이 옆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좀 친하게 됐어요. 오래 지나니까 친하게 되고 뭐. 근데 한 8년 지금 문이 닫혔잖아요. 문이 닫히고 이번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이제
남북 접촉이 뭐 다 중단되고 못하게 하고 뭐 난리가 나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을 뽑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김현철이를 작년에 평양에 가서 만났어요. 이번에도 금강산 가서 또 만나고 그랬는데 반쪽이 돼 버렸어요. 키는 안 줄어들고 몸이 반쪽이 되고 뭐 무슨 이렇게 뭐 병이 많이 걸려 있다 그래요. 뭐 당뇨도 생긴 것 같고 뭐 어디도 아프고. 그래서 저보러 야, 너 뭐 필요해? 그 독일제 당뇨병 약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상당히 비싸요. 하나에 10만 원짜리를 어떻게 이제 해서 한 1년치 먹을 걸 줬는데 반쪽이 됐어요. 이거 왜 그렇게 반쪽이 됐냐 그랬더니 노동교화형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그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냥 사람이 뭐 한번 받으면 80kg짜리가 40kg가 돼서 살아나오면 다행이에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렵게 북한의 통치 방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사실은 또 범죄가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을 안 하면 아마 통치하기도 좀 힘들 원인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그 인권 투쟁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나쁜 짓을 한 인권 유린이 있다. 그것이 분단이다. 제가 싸우는 게 그겁니다. 분단을 안 했으면 남북한이 이렇게 됐겠느냐. 북한이 왜 굶어 죽냐. 지금 뭐 제가 오늘 저 목사님께서 전주에 왔는데 그래도 전주 비빔밥 안 잡수시고 가면 이게 배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뜻으로 저를 쳐다봐서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사실은 서울에서 나갈 때 설렁탕 한 그릇 다 먹었는데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거를 두 그릇을 먹으면 제가 이제 고지혈증에 걸리고 제가 죽을 판이니까 저의 인권을 살리는 게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남겼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만큼 퍼주고 그러고도 또 남기고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하냐? 이북의 동포들은 굶어 죽는데 이거를 이 소고기도 들어간 전주 비빔밥을 남기다니. 근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권도 인권이니까. 그걸 다 먹었다는 고혈압에다가 뭐 이게 당뇨에다 막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상에 있거든요. 그 선상에 그 고혈압 약은 안 먹지만은 이제 그 선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남기면서 미안한 거예요. 이걸 그냥 나눠 먹을 걸 철원에 갔습니다. 철원에 갔더니 그 철원 부군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 쌀 농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냥 풍년이 됐는데 농민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이거 풍년이 됐는데 왜 우냐 말이에요. 쌀이 너무 잘 됐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사주지도 않고 사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창고에 쌓아서 창고비가 2조 원인데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마당에다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놨다 이거예요. 그래도 또 썩으니까 동해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참 상상이 안 돼요. 동해바다에 버려야 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군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철원은 남철원이 있고 북한철원이 또 있답니다. 그게 쪼개져서 그냥 거기다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못 갖다 주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부라는 거예요. 그걸 줬다간 뭐 핵폭탄 만들어서 쳐들어온다 이렇게 하니까 줄 수도 없고. 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김대중 선생님 때 뭐 퍼준다고 막 욕했잖아요. 노무현 때도 욕 먹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쌀을 좀 갖다 주고 그 대신 뭐 공짜로 주라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북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도 무진장 많습니다. 뭐 산나물들, 남한에 없는 좋은 취나물 뭐 이런 게 남한에도 취나물 있지만 이거는 공해 속에서 자란 취나물 아닙니까? 그게 먹으면 먹을수록 나쁜 게 쌓이지만 이북의 묘양산인 취나물 진짜 좋습니다. 그럼 우리 쌀 갖다 주고 취나물 가져오고, 쌀 갖다 주고 고사리 가져오고, 쌀 갖다 주고 조개 가져오고, 쌀 갖다 주고 히토류 가져오고, 우라늄, 철 가져올 거 많습니다. 그냥 물물 교환하면
서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딱 맡고 있는 게 어저께 보셨죠. 뭐 장관급, 차관급 회담이라고 해서 좀 하려나 했더니 뭐 합의서 발표도 없고 그냥 다음 만날 약속도 못 하고 그러고 왔다. 이게 공무원들을 월급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급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서 세금을 내놓으면 그런 거 하면서 자기네는 연금도 좋고 뭐 모든 걸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부와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권 유린을 누가 하고 있느냐? 통일부 너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인권 유린을 누가 하고 있느냐? 청와대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상은 제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쟁 난다고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8월 달에요. 전쟁 난다. 뭐 우리 하사관들 급이 다리 셋이 발목질에 맞아서 터졌죠. 뭐 삐라 자꾸 보내죠. 삐라 보내면 또 고사총 쏴서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면 또 군인들이 인민군이 살 수 없으니까 오면 또 쏜다 그러죠. 뭐 이래가지고 전쟁 직전까지 갔죠. 자, 이런 그 모순 속에서 이제는 이걸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한이 이제 대화를 풀자고 만났는데 또 아무것도 안 되고 깨지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사명이 바로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백남기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무슨 청와대도 아니고 세종로에서 그냥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있는데 아직도 그냥 혼수 상태입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앞에 천막을 2개를 쳐놓고 이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이 농성이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암담해요. 또 이분의 생명을 살려낸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그 건강 상태를 회복할 가능성이 참 보이지 않는 그 백남기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독일에 갔는데 독일의 감독님이, 여자 감독님이 우리 독일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그냥 배를 타고 오다가 물에 다 빠져 죽고 겨우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감싸줘야 되는데 감싸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얼마나 부자로 삽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수상이 무조건 받겠다. 그래서 영웅처럼 되는데 이게 한량없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지금은 또 안 받습니다. 그래도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10만 명이 나와서 10만 명이 그 사람들을 돕겠다고 자원봉사 대원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 좋은 면은 안 나타나고 나쁜 면만 자꾸, 유럽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면만 자꾸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독일에도 인권 특공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 됩니다. 영국에 가도 영국이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전 세계 가서 얼마나 많은 식민 사람 죽였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백인들이 영국 백인들이 왔어요. 또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그 무인 비행기가 미사일 달고 가서 쏴 죽이는 소위 드론이라는 비행기를 미국이 사용하는데, 그냥 워싱턴에서 쫄병이 컴퓨터 앞에서 툭툭툭툭 쪄서 사람 죽이는 거야. 죽는 사람은 중동에 있어요. 근데 그냥 인공위성으로 그 인터넷 하는 식으로 해서 죽이는데 그 사람이 하나 나와서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죽였는데 실제 이북의 적은 미국의 그 중동에 있는 미국의 적은 3명 죽일 때 민간인 97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100명을 죽이면 실제 죽여야 될 타겟때는 3을 죽이는데 민간인 97명을 죽이니까 이런 인권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미국이 자기네가 제일 인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권을 무시한다, 이런 구도를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항하라, 분노하라, 개혁하라. 그러고 잊지 말자. 이 남자현을 잊지 말고 이희영, 김자진, 이순신 잊지 말자. 이제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3시에 교회에 오는 분들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걸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합니다. 어차피 오늘 딴 일은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분단한 게 죄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마하고 푸틴이에요. 러시아하고 미국이니까 푸틴하고 오바마가 이 의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나라가 분단해서 이런 엄청난 굶어 죽고 전쟁을 또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바마한테 얘기하고 또 푸틴한테도 하고 또 독일의 그 수상에게도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러 뛰어댕깁니다. 독일에 가서도 국회의원 2명을 만나서 그리고 감독님들을 만나서 너희 수상 메르켈이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맺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서 뛰어야 된다. 영국의 수상이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게 세계교회가 당신에게 맡긴 사명이다. 실제 부산총회에서 그렇게 가결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해당 국가의 수상이나 대통령이 남북 평화조약, 북미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뛰어댕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 갈등 같은 세계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독도는 일본에게 줘야 된다든가 신학자 가운데 존 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정선한테 3번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당신 그 제국주의가 나쁘다는 얘기 좀 그만해라. 저한테 개인 여기 신학을 깊이 하시는 분은 존 캅이라는 사람이 클레어몬트의 유명한 신학자 아니에요? 제가 자꾸 제국주의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논문을 썼더니 너 그거만 빼면 출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학자로 유명세를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 유명세 필요 없다고. 제가 얼마나 밝고 광채나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광채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3번 저한테 와서 너 제국주의 나쁘다는 얘기만 빼면은 세계적인 무대에 같이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시고 분노하시고 싸우시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이 싸울 수 있어요? 독립군들 싸우는 거 보세요. 총알 몇 방 없으니까 다 쏘고 나서 적군의 총에 맞아 죽잖아요. 총알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 집에 가셔서 아령도 하시고 엎드려 뻗쳐도 하시고 철봉도 하시고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한대로 많이 있고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100분 발휘함으로써 우리의 인권을 지키고 세계의 인권을 지키실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구원의 메시지를 온 인류와 나눌 수 있는 인권 투쟁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인권위원회로 수고하시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같이 하셔서 이들이 앞장서서 달려가는 깃발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